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이미지를 다룰 때 파이썬은요, 이미지 파일을 읽어오게 되면 이미지 파일을 읽어서 numpy 배열로 만들어줍니다. numpy 배열로 만들어주는데 그 numpy 배열인 경우에 흑백 이미지냐 컬러 이미지냐에 따라서 그 배열의 모양이 좀 달라지게 돼요.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2차원 배열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3차원 배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흰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를 0에서부터 255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흰색,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회색의 크기, 회색, 그리고 검은색, 이렇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색깔만 있으면 돼서 그렇기 때문에 3차원이 필요가 없고요. 2차원이면 돼요. 2차원이면 되고,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크기에다가 채널이라고 하는 값을 갖습니다. 이 채널 값은요,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셨던 이 china.jpg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시면, 이미지 파일을 읽어왔을 때, JPG 파일을 읽어왔을 때 3차원 배열인데 가장 마지막 차원의 개수가 3개였었죠. 이 3개가 의미하는 거는 RGB라고 하는 세 가지 값들을 저장하고 있어서 여기가 3인 거고요. 만약에 그 PNG 형식의 파일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약간 투명해서 그 이미지 밑에 있는 다른 글씨나 혹은 다른 이미지가 겹쳐서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투명도라고 하거든요. 그 투명도가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 차원의 개수가 4개가 됩니다. RGB에다가 플러스 알파 값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투명도예요. 투명도. 우리 그래프 그릴 때도 그 알파 넣지 않았었나요? 선점도나 뭐 이런 거 그릴 때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불투명 이미지인 경우는 RGB 세 가지만 있으면 되고요. 가로 세로 길이에다가 RGB라고 하는 세 가지 값을 더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투명도가 있는 이미지는 가로 세로 크기에다가 RGB 그다음 플러스 투명도까지 해서 마지막 차원이 4가 되는 그런 3차원 배열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이미지 배열에 숫자가 들어가는데 각각의 픽셀들에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숫자들은 0에서부터 255까지의 정수들이 1바이트에 저장할 수 있는 정수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0.0에서부터 1.0까지의 실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 보여지는 이 IMShow라고 하는 함수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똑같아요. 정수 배열이든 실수 배열이든 똑같습니다. 자, 그걸 보여드리면은요. 이 차이나라고 하는 배열 아까 출력을 해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고 데이터를 직접 볼게요. 차이나라고 하는 거는 넘파이 배열이었죠. 여기 요거 클릭하시면 이미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가리고서 데이터만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정수들이 들어가 있죠. 정수들이 들어가 있고요. 최대값 찾아보시면 여기에서 numpy 점 max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값 찾아보시면은요 255가 최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민으로 찾아보시면 최소값은 0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255까지의 값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스케일드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차이나였어. 죄송합니다. 변수 이름이 차이나였었고요. 이걸 나누기 255. 최대값이 255니까 255로 나누면 그죠? 255로 나누면 최대값은 1.0이 되겠죠. 최소값은 그대로 0이 되겠죠. 모든 숫자들이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스케일드라고 하는 거를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는 배열일 거예요. 그죠? 자, 이 스케일드를 그대로 출력하는 거는 빼버릴게요. 음, 음. 아까처럼 그래프 그려볼까요? plt.im show 여기에다가 스케일드라고 하는 거를 넣어보시면은요. 네. 요거 매트플러립 이미지 엑시스 이런 게 출력이 되는 이유는 plt.show를 안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넣어주시면 저 프린트물은 없어질 겁니다. 보여지는 이미지 똑같죠? 그죠? 여기 있는 이미지랑 그다음 여기 있는 이미지랑 다를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255까지의 정수들로 그 RGB 값들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0에서부터 1.0까지의 값들로 RGB에 있는 값들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이거 일종의 민맥스 스케일링이에요. 어, 최대 값은 1로, 그다음에 최소 값은 0으로 변환하는 거죠. 민맥스 스케일링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255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255이기 때문에 255로 모든 숫자들 255로만 나눠주면 저렇게 돼요.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임포트한 것들 중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모듈이 있을 거예요. 매트플러립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했는데 제가 아까 함수 이름 조금 잘못 써드렸는데 save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rea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를 사용하려고 임포트를 했었던 겁니다. 자, 요거 save라고 하는 함수하고 read라고 하는 함수 사용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save는 말 그대로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파이플럿의 이미지 모듈에 있는 파이플럿, 그다음에 이미지 모듈에 있는 im save는 아규먼트를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첫 번째 아규먼트는 파일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umpy and array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그 배열의 내용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그냥 img.im sav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fname이라고 돼 있죠. 그냥 파일 이름 그냥 바로 줄게요. 차이나 우리 복사할 거니까 copy.jpg라고 할게요. 그리고 배열 이름은 차이나죠. 차이나.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게 되면 끝났어요. 어디에 저장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콜앱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콜앱에서 여기 옆에 디렉토리 모습 있죠? 디렉토리를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차이나 copy.jpg라고 하는 거 있죠?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을 어떻게 한다? 배열을 JPG로 저장해 준다가 imsave예요. imsave.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 반대가 imread예요. imread. 파이플럿, 그다음에 이미지 모듈에서 imread는요. 파일 이름만 주시면 돼요. 파일 이름만 주시면 되는데 그럼 얘는 이미지 파일을 읽어서 무엇을 리턴해준다? and array를 리턴해주는 게 imread예요. 우리 저장되어져 있는 게 저렇게 되어져 있었죠? result라고만 할까요? 아니면 img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img im read 뭐만 주면 된다고요? 파일 이름만 주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 저장할 때 뭐라고 저장했냐면 china copy.jpg라고 했어요.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게 되면은요. 이미지 볼까요? 배열이죠. 427, 643, 3이라고 하는 모양의 엔디 어레이죠. 엔디 어레이죠. 그죠? 네. 네,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I am save라고 하는 함수는 말 그대로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저장한다기 때문에 배열을 어떤 파일에다가 저장한다는 뜻이고요. read는 읽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일 이름만 주시면 돼요. 이미지를 읽어온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미지를 저장한다, 이미지를 읽어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되셨습니까?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파일 이름과 배열을 주시면 되고요. 배열을 파일에 저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읽어올 때는 파일 이름만 주시면 읽은 값은 뭐가 된다? ND array가 된다. ND array가 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함수 두 가지 알려드린 거고요. 아까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 세로 길이, 가로 길이, 그리고 채널이 RGB 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RGB 값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장했던 파일에서 읽어온 게 img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img. 자, img는 3차원 배열이죠. 그죠? 3차원 배열이에요. 하이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 두 번째 차원도 전부 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근데 뒤쪽에 2차원 판때기가 3개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0번을 제외하고 1번, 2번. 이건 1번하고 2번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죠. 맞아요? 1번하고 2번을 선택해서 0으로 바꿔버릴게요.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RGB 순서니까 그린과 블루 값들을 뭘로 바꿔버린다? 0으로 바꿔버린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0으로 설정한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미지에서 초록 색깔하고 파란 색깔 빼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미지에서 블루와 그린과 블루 색상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이래버리면 변환이 돼버리면 다시 읽어와야 되죠. 그죠? 아직 실행하셨어요? 실행해버리셨어요? 실행해버리신 분들은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를 바로 이렇게 하기 전에 카피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img.copy. 복사본 만든다는 뜻이에요. 복사본 만들고, 그 다음에 카피를 변경할게요. 카피를. 원본은 그대로 남겨두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 카피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plt.imshow 카피. 네. 무슨 색깔만 보여요? 빨간색만 보이죠? 가로 크기, 세로 크기는 똑같아요. 여기 세로 크기는 427이고요. 가로 크기는 640이에요. 근데 뭐만 남아있어요? 빨간색만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 차원에서 인덱스 1번과 인덱스 2번은 전부 뭘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0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 이미지에서 파란색과 초록색을 제거를 해버리면 빨간색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빨간색만.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카피를 다시 만들게요. img.copy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오고요. 자, 이번에는 카피해서 height, width 그대로 하고요. 인덱스 0번하고 인덱스 2번
그러니까 1번을 남겨놓고 인덱스 0번하고 인덱스 2번을 바꿔버리겠다는 뜻이에요. 0으로 바꿔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레드. 인덱스 0번은 레드죠. 인덱스 2번은 블루예요. 블루 색상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초록 색깔밖에 안 남아요. 아, 쇼죠, 쇼. 초록 색깔밖에 안 남았죠. 그죠? 요 빨간색하고 요 초록 색깔을 합쳐주면 노란색에 가까운 색깔들이 나오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컬러 이미지라고 하는 게 이 빨간색과 초록 색깔과 그리고 파란 색깔을 합쳐서 세 가지 그 색상의 값들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보게 되면, 그러면 이런 색깔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색깔이 나오고. 블루만 제거를 해볼까요? 블루만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다시 img.copy라고 하시고요. 카피해서 행, 열 그대로 다 쓰고요. 인덱스 2번만 0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이거는 뭐만 제거하겠다? 블루 색상만 제거하겠다는 뜻이에요. 약간 노르스름해졌죠. 그죠? 이 색깔은, 여기서 파란색은 하나도 없어요. 이 색깔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거랑 두 개를 합쳐주면, 요런 색깔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색깔. 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미지를 자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이미지에서 예를 들어서 요만큼 잘라내겠다.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요렇게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0에서부터 얼마까지, 그 다음에 여기 0에서부터 얼마까지 RGB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 일부만 잘라낼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색상들에 대한 것들을 봤었고요. 색상들에 대한 것들을 봤었고 카피를 음, 다시 한번 img.copy 이렇게 하고요. 카피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를 거냐면 250까지만, 그 다음에 350까지만,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자른 거를 result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plt.imshow result라고 하니까 이렇게 잘렸죠. 위쪽만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미지 자르기. 크롭입니다. 그래서 그 넘파이 배열을 사용하시는 방법만 아시면은요, 넘파이 배열에서 차원, 축, 엑시스, 방향 이런 거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 배열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겠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겠다라고 하는 이거 슬라이싱이잖아요, 슬라이싱. 네, 그런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그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자르는 거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코드들의 의미가 427 중에서 250까지만 선택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640 중에서 350만 선택하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선택하겠다는 얘기.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차원은 전부 다라고 되어져 있죠. 마지막 차원 전부 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잘라내겠다는 얘기. 이렇게 잘라내니까 컬러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컬러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고 이미지는 딱 그 부분만 잘려서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파이썬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별게 아니고요. 숫자들의 배열이다. 0에서부터 255 사이에 있는 정수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거나 또는 0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일 뿐이다.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3차원 배열이고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2차원 배열이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그 어렵지 않게 이미지들을 다루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를 그릴 때에는 파이플럿에 있는 imshow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틱 레이블들과 함께 이미지를 같이 그려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에서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컬러 채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값을 바꿔서 어, 특정 축에 있는 값들을 0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 특정 축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색안경을 낀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 뭐예요? 뭐지? 아이맥스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 3D 이렇게 그런 안경 쓴 것처럼 그런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이렇게 뭐 섞여 있는 그런 안경 쓴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저장하거나 읽어올 때는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지와 관련된 어떤 작업들을 머신러닝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미지들을 막 다운로드 받겠죠. 그죠? 그럼 이미지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올 때 이렇게 읽어올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들이 전부 다 제각각의 크기들일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머신러닝 훈련을 시키려면 각각의 이미지들이 같은 크기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 다 같은 크기로 잘라주셔야 돼요. 네,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자르는 거 어렵지 않고요. 네, 내가 요만큼만 자르겠다. 어, 가로 픽셀, 세로 픽셀, 몇 픽셀씩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음, 그러면 뭐 모든 이미지를 전부 다 같은 크기로 잘라서 훈련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할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는 엠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할 건데, 엠니스트 데이터셋부터는 저희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일찍 남긴 했지만,